여수 밤바다는 언제나 그랬듯 반짝이는 불빛과 잔잔한 파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에 자리 잡은 희숙이네 문어 포차는 오늘도 관광객과 단골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50대 중반의 김희숙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된 도마 위에서 문어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어요. 칼날이 문어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깔끔하게 잘린 문어 다리들이 도마 위에 놓였습니다. 사장님 손에선 정말 칼이 춤을 춰요. 테이블에 앉은 젊은 관광객의 말에 희숙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몰랐죠. 이 소박한 포차 사장이 한때 양은 이파의 전설적인 칼잡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숙은 문어를 썰던 손을 잠시 멈추고 손님들에게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흐릿한 문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랜 세월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었죠. 손님들은 그 자국을 술 취한 실수로 새긴 낙서쯤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조직의 충성을 맹세했던 표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문어는 특별히 신선하답니다. 희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칼을 들고 다시 문어를 손질하는 동안 포차 안은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포차의 천막을 살짝 흔들었고 스피커에서는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흘러나왔죠. 희숙은 칼질하며 가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그녀는 과거를 모두 버리고 이 작은 포차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문어만 써는 평범한 포차 사장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술에 취해 시끄럽게 구는 손님도 있었지만 희숙은 그런 일에도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과거 그녀가 했던 일들에 비하면 이런 소소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녁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포차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희숙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도마 위 문어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칼을 손에 쥔 채 희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들 사이로 나타난 익숙한 얼굴에 그녀의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7년 전 그녀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썼던 후배 장혁이었습니다. 포차 입구에 선 장혁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희숙이 기억하던 순박한 후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잘 빗어 넘긴 머리와 비싼 양복 그리고 손목에 감긴 금시계가 그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희숙은 문어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장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과거의 그것으로 돌아갔죠. 네가 여길 오네? 희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장혁은 뒤에 있는 4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천천히 포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술잔을 내려놓았죠. 형님, 아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장혁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이제는 포차 사장님이 되셨군요. 참 잘 어울립니다. 희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장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장혁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여기 자리세 좀 받아야겠습니다, 사장님. 장혁이 말했어요. 남해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역을 새로 맡게 됐죠. 희숙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양은이파 시절 라이벌이었던 남해연합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후배였던 장혁이 그 조직의 간부로 와 있었습니다. 포차 안의 손님들은 상황을 살피다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장혁아. 희숙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포차야. 자리세라니 무슨 소리지? 장혁의 부하 중 하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 위에 놓인 술상을 슬쩍 뒤엎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포차 안을 울렸습니다. 남은 손님들도 이제는 모두 일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장님. 장혁이 말했습니다. 보호비를 내야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희숙은 깨진 소주병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장혁을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까지. 형님께서 절 위해 해주신 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보다 특별 대우해 드릴게요. 한 달에 3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희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포차를 빠져나가자 이제 그곳에는 희숙과 장혁의 일행만이 남아있었죠. 희숙은 천천히 손에 묻은 문어 먹물을 행주로 닦아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희숙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7년 전 양은 이파와 경쟁 조직 간의 충돌이 있던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있던 장혁이 실수로 상대 조직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희숙은 망설임 없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나섰습니다. 형님, 이번만 부탁드립니다. 장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이번에 걸리면 전과 때문에 더 오래 들어가게 됩니다. 희숙은 자신의 칼을 경찰에게 내밀며 내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혁의 눈에서 보았던 감사와 충성의 눈빛을 희숙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했어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던 날, 장혁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희숙은 묵묵히 감옥 생활을 견뎠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출소 후 장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출소일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희숙은 이틀 동안 옛 조직의 아지트를 찾아다녔지만 양은 이파는 이미 해체된 후였습니다. 장혁이요? 그 녀석은 남해연합으로 갔다던데. 예전 동료가 알려준 소식에 희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실로 돌아온 희숙은 장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존경의 기색이 없었죠. 그저 냉정한 사업가처럼 거래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 희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은 포차로 그만한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장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사장님 문제죠. 손님들 말로는 이 포차가 요즘 제일 잘 나간다던데요. 문어 칼잡이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희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양은 이파의 칼잡이라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문어 칼잡이라 부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장혁아, 우리가 그렇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잖니. 장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죠. 지금은 사업관계입니다, 사장님. 희숙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앞치마를 고쳐 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휘몰아쳤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7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녀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능력이었죠. 오늘은 문어만 썰고 싶다. 희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피는 이제 안 묻히고 싶거든. 장혁은 그 말에 비웃음을 지었어요. 포차 여왕이라도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옥에서 잊으신 것 같네요. 희숙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고 있었죠. 장혁의 비웃음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포차 안에 흐르던 여수 밤바다 노래는 어느새 멈추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천막을 흔들고 있었어요. 장혁아,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희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7년을 버렸는데. 장혁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빈정거렸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형님. 저도 변했고요. 양은 이파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남해연합의 시대죠. 희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장혁을 만났을 때 그는 20살간 넘은 풋내기였습니다. 희숙이 그를 양은 이파로 데려와 칼 쓰는 법을 가르쳤죠. 하지만 장혁은 결코 그녀만큼 정확하고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숙은 늘 그를 보호했고 결국 그를 위해 자신의 자유까지 포기했어요. 희숙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장혁의 부하 중 하나가 문어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쳐다보다가 발로 걷어차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야, 이거 맛있겠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희숙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 있던 문어 다리 하나를 집어 그대로 던졌어요. 젖은 문어 다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그 부하의 얼굴에 정확히 달라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가 뒤로 비틀거렸죠. 국물은 건드리지 마. 희숙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내일 손님들 것이야. 순간 포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다른 부하들도 경계를 하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희숙은 천천히 고무 장갑을 벗었어요. 손등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문신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양은 이파의 상징이었죠. 야, 이 여자가 미쳤나? 문어에 맞은 부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 죽고 싶어? 장혁이 손을 들어 부하를 제지했어요. 누구랑 말하는지 알기나 해? 이분이 누군지 알아? 부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양은 이파의 전설, 칼잡이 김희숙이시다. 근데 지금은 그저 문어나 파는 포차 아줌마지. 그 말에 희숙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마 위에 놓인 칼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칼날이 포차의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장혁아, 넌 내가 왜 칼잡이라 불렸는지 잊었나 보구나. 장혁과 그의 부하들이 경계하며 자세를 낮췄어요. 희숙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고정되었죠. 양은 이파 김희숙. 이 칼 아직 안 녹슬었다. 희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포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희숙의 손에 들린 칼이 포차의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장혁은 표정을 굳히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4명의 부하 중 2명이 천천히 자켓 안으로 손을 넣었죠. 형님, 그러지 마세요. 장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업상 방문을 했을 뿐이에요. 칼까지 나올 일인가요? 희숙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사업상 방문? 테이블 엎고 협박하는 게 사업 방식이냐? 희숙은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장혁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눈빛은 과거 조직 시절 수많은 싸움터에서 적들을 압도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죠. 내가 너 때문에 7년을 버렸다. 희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한 약속 기억하니? 형님,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랬지? 장혁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님. 저도 살아남아야 했고요. 남해연합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선택이라. 희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 선택을 존중했어. 내가 다른 길을 간 것까지는 이해해. 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와 날 협박하는 건. 희숙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장혁아, 난 이제 그냥 조용히 문어나 팔며 살고 싶었어. 과거는 다 잊고. 장혁은 잠시 희숙의 눈을 마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형님. 장혁이 말했어요. 남해연합은 이 지역을 모두 접수했어요. 형님의 포차만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희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내 포차에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장혁의 부하 중 하나가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본데. 희숙의 눈빛이 번개처럼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번쩍 움직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이 부하의 발 앞 1cm 지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죠. 내 말 못 알아들었니? 희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가라고. 장혁은 입술을 깨물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사장님. 그때는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희숙은 대답 없이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혁과 부하들이 천천히 포차를 빠져나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장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예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내일 오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포차에 혼자 남은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꽂힌 젓가락을 뽑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도마 앞으로 돌아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칼의 감촉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죠. 도마 위에 놓인 문어를 바라보며 희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이젠 사람이 아닌 문어만 썰고 싶었는데. 희숙은 문어를 자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혁이 내일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오늘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려올 것이 뻔했죠. 희숙은 자신의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남의 연합에 굴복하고 자리세를 내든가 아니면 저항하다가 포차를 잃고 더 큰 위험에 처하든가. 밤이 깊어갈수록 희숙의 결심은 굳어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이 포차밖에 없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작은 공간. 그녀는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장혁이 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포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6명의 남자들이 그를 따라 들어왔어요. 오후 시간이라 손님들도 몇몇 있었지만 장혁의 일행이 들어서자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사장님? 장혁이 희숙 앞에 서서 물었어요. 희숙은 문어를 썰던 손을 멈추고 장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했어. 장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길 바랍니다. 나가라. 희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포차에서 당장 나가. 장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도마를 걷어차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희숙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문어를 그대로 부하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문어는 그냥 삶기만 했지 날카롭진 않거든. 희숙이 말했어요. 하지만 쫄깃하지. 쫄깃한 문어가 부하의 얼굴에 정확히 달라붙었습니다. 끈적한 촉수가 얼굴 전체를 휘감자 그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주변 부하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장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장혁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희숙은 천천히 도마 위에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날카로운 건 이거다. 희숙의 손에서 칼이 번쩍였어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녀는 칼을 던졌고 날카로운 칼날은 장혁 바로 옆에 서 있던 부하의 발 앞 1cm 지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정확함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장혁의 부하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장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침묵이 포차 안을 지배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꽂힌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혁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서 있었고 몇몇은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빛은 희숙이 과거 양은 이파에서 활동할 때 수없이 봐왔던 그 표정 그대로였죠. 저게 실수였겠죠? 장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희숙은 천천히 자세를 편 채 장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수였으면 좋겠니?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그녀는 주방 칼을 하나 더 집어들었어요. 칼날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과거 조직의 모든 부하들이 두려워했던 칼잡이, 희숙의 위험이 그녀의 몸 전체에서 느껴졌죠. 장여가 희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져줬잖아. 장혁은 입술을 깨물며 희숙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후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다고. 희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의 마음까지 그렇게 쉽게 변하나? 희숙은 천천히 장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포식자처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어요. 장혁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장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형님 포차에 오지 않겠습니다. 희숙은 장혁의 바로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장혁아, 배신은 참을 수 있어. 나도 세상 살면서 배신 많이 당해봤으니까. 희숙은 칼을 천천히 내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 포차까지 건드린 건, 그건 내가 먼저 선 넘은 거다. 그 순간 포차 바깥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혁과 그의 부하들이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포차 앞에 멈춰 서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내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장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희숙을 바라보았어요. 희숙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니? 난 이제 포차 사장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모든 연줄이 끊어진 건 아니지. 경찰들이 포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남해연합 불법 수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장혁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 도주를 고민했지만 이미 포차는 경찰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희숙에게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번에도 제보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희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혁은 경찰에게 체포되면서도 희숙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경찰들이 장혁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해 나간 후 포차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희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꽂혀있던 칼을 조심스럽게 뽑아 씻은 후 그녀는 새로운 문어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과거가 하루 만에 표면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희숙은 천천히 문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사람은 이제 안 썬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어는 괜찮지. 1시간 후 포차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인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희숙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포차 스피커에서는 다시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희숙은 리듬에 맞춰 칼을 움직였어요.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는 소리가 노래와 어우러져 묘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사장님 손에서 칼이 정말 춤을 추네요. 한 젊은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희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포차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의 웃음소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문어를 써는 칼소리가 어우러져 포차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희숙은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7년 전 출소했을 때 그녀가 꿈꿨던 바로 그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한 중년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남해연합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희숙은 잠시 그 손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문어 한 점을 그의 접시에 올려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작은 오해였을 뿐이에요. 이제 다 해결됐고요. 손님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희숙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손님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희숙은 문어를 한 점 썰어 그 손님에게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포차 사장입니다. 희숙은 다시 칼을 들고 문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칼은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이제 그녀의 칼은 사람이 아닌 문어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칼잡이 희숙은 이제 문어 써는 누님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죠. 포차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어요. 희숙은 문어를 썰면서 가끔씩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평화. 7년의 세월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고 희숙의 칼날은 그 리듬에 맞춰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